예, 이것도 어제 뉴스에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주 52시간으로 근로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총 7일간을 모두 합쳐서 이제 52시간으로 단축이 된 건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클럼니스트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이게 아주 오랫동안 논란이 되어 왔던 사안인데요. 그 일주일 동안의 근무 시간, 법정 근무 시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여기에서 쟁점이 토요일과 일요일을 그 일주일에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였어요. 그런데 이게 정리가 됐습니다. 해서 종전에는 그 휴일 16시간 근로를 포함해서 최대 68시간까지 근로가 가능했는데 이제 일주일 안에는 토요일과 일요일도 포함이 된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와서 주당 최대 52시간까지만 일할 수가 있고요. 휴일 중복 할증을 해서 임금을 적용하는 그건 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만, 뭐 통상임금의 50% 수준의 수당은 기존처럼 제공을 하고요. 민간 기업의 경우에도 법정 공휴일에는 유급휴가를 주기로 했습니다. 이 선에서 여야가 환노위 공동으로 그러니까 합의를 통해서 처리한 사안이기 때문에 오늘 법사위 그리고 본회의 통과도 무난하게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제 이런 소식이 있고 나서 오늘부터 여기에 따라서 누가 수혜를 입고 누가 피해를 입을지 갖가지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 앞서서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이런 현상에 대해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실제로 수혜가 있다고 해서 기업들의 실적이 100% 올라간다라는 건 아니고요. 현재 우리가 이런 상황이나 결정에 대해서 내놓을 수 있는 시나리오는 이렇다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혜주부터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당연히 놀자주라고 일명 말하는 그런 종목군들이 기대를 많이 갖는 게 사실이긴 하잖아요. 과거에 이제 주 5일제 시행했을 때 사실 주말 여행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가지고 그때 레저 산업 관련주들이 좀 주가가 큰 폭으로 올랐었죠. 그래서 근데 사실 이제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이 투어 관련주도 올라갔던 또 배경도 중국 때문이었는데 여러 가지들이 겹치면서 이제 상당한 주가 재평가를 이뤘죠. 그리고 이제 어제 있었지만 이제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해서도 역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주 5일제랑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이게 어떤 영향을 줄지는 지금 우리가 좀 파악하기 쉽진 않지만 간접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여행도 또 갈 수도 있고 또 영화라든가 드라마 이런 콘텐츠 소비가 당연히 그러니까 여가 선용에 관련된 부분들이 더 늘어나게 될 것이고 또 지금 사실 이렇게 하려는 이유 중에 하나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가는 방향 중에 하나가 결국 내수 경기를 좀 살리기 위해서거든요. 소비를 좀 하라. 국내 내수 쪽 음식료와 의류 쪽도 좀 간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 부분은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구체적으로 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느 정도 좀 시간이 지나야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간접 영향으로 보시면 되겠고 직접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업종들은 결국에는 이제 기업들 입장에서 봐야 됩니다. 인건비가 늘어나게 되고 이만큼 근로를 못하는 만큼 누군가를 또 채워 넣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을 더 뽑아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최근에 이미 최저임금 인상하면서 이마트라든가 또 최근 그러니까 또 롯데리아 같은 이런 데서 지금 무인 주문기도 이미 또 설치가 돼 있고 그러니까 점점 이제 무인화 되겠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무인화와 관련된 그런 기기라든가 또 로봇 관련된 그런 기기들을 만드는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고 또 아무래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력 공백에 따른 어떤 이제 구인구직 관련된 업종들도 당연히 좀 직접적인 수혜를 받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수혜 업종들 꼽아보자면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수혜 업종들이 계속 나올 수 있는 부분이고요. 피해 업종은 이제 기업 입장에서 봤을 때 피해 업종들이 꼽힙니다. 특히 특례업종에서 제외된 업종들에 대한 어떤 피해 규모가 커질 거다라는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도 참 많이 쏟아져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인 영향은 차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제 사실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미 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어서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들은 나오는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거의 준비가 안 된 상태거든요. 그래서 시간도 유예가 됐지만 일단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크게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고 특히 이제 제조업체들 좀 비상입니다. 왜냐면은 특히 삼성전자 예를 들면 삼성전자 갤럭시 스마트폰에 들어간 부품을 만드는 업체라든가 그러니까 현대차의 어떤 이제 자동차 부품을 만드는 업체들 같은 경우 신차라든가 신제품 이제 납기일이 다가오면 이거를 빨리빨리 만들어서 특근이라도 해가지고 납기일을 맞춰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어떤 주문량을 맞춰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쉽지가 않아진다는 거죠. 이번에도 이제 노동시간 특례 업종에서 또 이런 부분들도 또 제외가 됐기 때문에 예전에 자동차 부품은 이쪽에 이제 제외가 안 돼가지고 어느 정도 계속
기업 입장에서는 그렇게 부담이 없었는데 이번에 제외가 되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 부품주들, 그러니까 특히 대기업 하청업체들 같은 경우는 네. 직접적으로 좀 영향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상당한 좀 부담을 좀 느낄 수밖에 없고, 다만 뭐 항공운송이나 수상운송 같은 이제 운송 쪽은 뭐 이번에 또 그 특례 업종으로 계속 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영향은 좀 없겠지만,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꼭 어떤 업체를 좀 찍기보다는 우리나라 전반적인 중소 제조기업들한테는 그 중에서 또 특히 자동차 부품주에 좀 상당한 영향을 좀 끼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워낙 뭐 1차, 2차, 3차 뭐 이렇게 쭉쭉 내려가는 영세 자동차 부품 관련주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이 업종군에서 많이 꼽히고 있는 것 같고요. 경제계 측면에서 봤을 때도 그 중소기업들의 피해에 대해서 한번 다시 여쭤보고 싶은데,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사람을 더 뽑자니 인건비 부담이 있고 안 뽑자니 생산력은 저하되고, 뭐 한간에는 그러면 무이나 되겠다 또 얘기를 해주셨지만 로봇? 이건 좀 아직은 현실성이 없는 것 같고 하다 보니 참 고민이 많을 것 같은데, 경제계 우려도 좀 만만치 않겠어요. 그렇죠. 일단 기업 규모가 크지 않은 회사들은 당장 당면한 과제인데, 뭐 유예는 해주기로 했어요. 일단 그 300인 이상의 사업자만 올해부터 적용이 되고요. 300인 미만이면 2020년 1월부터, 그리고 50인 미만 사업자는 2021년 그 7월부터 적용을 하게끔 돼 있는데, 일단 유예 기간이 얼마이든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이게 만만치 않을 겁니다. 일단 최저임금이 올라 있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제조업에서는 대부분 임금 체계가 연봉이 아니라 수당을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 업계나 관련 부품 업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는 것도 뭐냐면 그 근로시간 대비해서 대부분 수당을 중심으로 운영이 되어 온 그런 업종이기 때문에 임금 체계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최저임금에 따른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이 사회 분위기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 휴일에 근무할 사람을 돈을 줘도 뽑기가 어려운 상황이 예. 사실 조성이 되거든요. 제가 20대 초반만 해도 반공일이라고 해서 토요일 날 근무했던 거 아마 차장님 기억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토요일 날 출근을 해서 한 12시쯤에 이제 점심 먹고 퇴근을 하는, 그때 그런 상황이 이제 완전히 주 5일근무로 넘어갈 때 주말에 근무하는 사람 찾기가 참 힘들었거든요. 예. 아마 지금도 인력난에, 그리고 임금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고민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뭐든지 장단이 있고 완벽한 정책이란 있을 수 없겠지만, 그래도 경제계에서 이런 우려감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좀 이 부분도 보완할 수 있는 추가 대책들도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근데 이렇게 여러 가지 사안들에 대해서 주식시장의 영향력, 그리고 경제계 이슈들 함께 체크를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이베스트 투자증권 IM영업팀의 염승환 차장, 그리고 박연미 경제 칼럼니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심층 토크 마무리 짓고요. 현재 들어오고 있는 뉴스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